자, 재밌는 표를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후보의 뭐 계속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검증이잖아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비교가 있습니다. 둘 다 낙지사였어요. 이낙연 지사, 이재명 낙지사. 이재명 지사 쪽은 가짜뉴스 때문에 더 억울한 면이 있죠. 아니 어떤 분이 댓글창에다가 낙지사 그러면 이게 이낙연 말하는 거야, 이재명 말하는 거야 할 때. 요즘은 낙지사를 이낙연 지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도지사를 지낸 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후보를 평가할 때 한번 보시라고. 이낙연 전남도지사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17년 5월에 전남도지사를 그만두고 국무총리가 됐죠. 2016년 이낙연 광역자치단체 중 총합 청렴도 순위 전국 꼴찌. 이재명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 상세 결과 보니까요. 종합 청렴도 5등급 전국 꼴찌. 외부 청렴도 전국 꼴찌. 내부 청렴도 전국 14위. 정책 고객 평가 3등급 전국 7위. 누가요? 전남이요. 아. 이낙연 전남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지사 없이 도지사 없이 그냥 내버려둬도 이 정도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2020년 임기 3년 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상세 결과 종합 청렴도 3등급, 광역 지자체 최고 등급이 2등급이고요.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 이렇게. 광역 지자체는 최고 등급이 2등급이랍니다. 그러니까 3등급 정도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2015년 임기 2년 차에 광역 자치단체 중 종합 청렴도 순위에서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16위를 합니다. 16위요.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16위를 합니까? 광역이 17개 아닌가요? 그리고 거의 꼴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임기 2년 차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다른 건 봐봐요. 공약 이행 평가인데요. 그냥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쭉 한번 보시는데 2016년 임기 3년 차에 공약 이행 평가가 나오는데 전국 꼴찌 등급인 B등급이었고요. 이재명 지사 임기 3년 차에 최상위 등급인 SA 등급을 받습니다. 공약 이행 평가가. 그 임기 4년 차에는 지금 등급을 공개하지 않아 가지고 이낙연 지사는 안 나왔고요. 이재명 지사는 2021년 4년 차에 최상위 등급인 SA 등급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체 평가이긴 하지만 공약 이행률이 96.1%예요. 아니, 네. 이낙연 지사가 전남도지사일 때 2016년 3년 차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완료 이행 공약이 26.32%고요. 전국 도지사 평균이 39.16%였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는 거는 지금 사실 비교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하겠다고 공약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막 던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예, 잘하시겠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캐치프레이즈 걸고 넘어왔잖아요. 이재명을 합니다. 그게 확실히 일 잘하는 건 맞아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로 딱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알아먹을 수가 있겠네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야지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낙연 대표를 막 이렇게 폄훼하는 방송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뭐 자기 옷에 안 맞는 옷일 수도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것처럼 정말 얌전했는데 대통령 옷을 입혀 놓으니까 정말 대통령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모르지만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 옷이 몸에 안 맞아서 대통령 옷만 맞는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돼야지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일 줄 누가 압니까? 너무 실드 쳐. 하지만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을 너무 화나게 한다는 거지. 최소한 상대방이나 그러니까 나는 책임지고 있다. 나는 내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대통령 옷을 입혀볼 만한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이 방금 그 공약 이행 관련된 표도 봤지만
자기가 도민들한테 했던 약속에 5개 중에 하나만 지킨 셈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뭐 여성들한테 이런 정책, 뭐 암 환자들한테 이런 정책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우와 도지사 때 5개 중에 하나만 지켰으니까는 대통령이 되면은 4개 더 지키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예. 거죠. 근데 나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지금 화내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가요 4대강 부역자라는 걸 화내셔야 돼요.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당시 이명박의 여당이 칭찬할 정도로 4대강에 적극적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야 이낙연 훌륭하다고 한나라당으로부터 박수 받는 분이셨거든요. 이거 비판하셔야 되고요. 예. 노 대통령 뭐 탄핵에 참여했네 안 했네 이 부분도 누가 봐도 찬성했을 거면서 이제 와서 증거도 없는 걸로 나는 반대했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웃기고요. 근데 저는 결정적인 패착은 뭐 개혁성이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작전 세력과 손잡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최소한 이쪽의 디아놀 원료원들은 이낙연 지지하는 방송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낙연 지사는 지금 이쪽을 나오지를 못하고 이낙연 후보는 이쪽을 나오지를 못하고 뭐 이상한 데 나가고 계시죠 지금 예능적으로. 연예인들 채널에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건 그 작전 세력, 갈라치기 세력, 이간질 세력이 소위 말하면 똥파리라고 불리는 애들이 생각보다 장난 아니더라고. 댓글이 조직적으로 하는 그거 이것도 열린공감 TV네. 아, 맞아요. 빨리 구독해. 왜냐면 거기에 보면은 환승 기사라고 하는 이게 그 증거가 나왔는데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짓이에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포털에 달리는 이낙연 우호 댓글은 다 조직적으로 달고 있는 댓글이에요. 이재명 까면서. 그러니까 이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음모론 쪽으로 가게 되는 좀 위험하긴 한데 그 똥파리들 방송의 실체를 보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시청자 수가 5명, 1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끝나고 나서 또 누적 조회수를 보면 500회, 뭐 700회 이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카메라 스텝이 있고 작가가 있고 방송 스튜디오가 있고 근데 광고를 안 붙여요. 그 돈이 똥파리 어디서 방송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똥파리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댓글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양이나 강도를 보면 생업을 내팽개치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드루킹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 일상적인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환승 기사라는 것도 이쪽에 와서 이재명 악플 달고 이낙연 호평 글 달고 좋아요를 조작하다가 그 사이에 바로 넘어간 게 이상해서 말도 안 되고 몇 년 전 기사에다가 또 댓글 달고 그 환승 기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재명 이낙연 붙는 쪽으로 들어오는 게 불법이 아니면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우리들처럼 뭐 우리 패널들한테 내가 기사 링크 걸어줘서 뭐 한 10대 명이 가서 그 기사 보고 하는 거의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동원돼 가지고 악플 달고 하는데 그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환승 기사라는 걸 통해서 뭔가 불법성을 가리고 있잖아. 그 세력과 손잡았다는 것 자체가 제게 보기엔 자격이 없는 거고요. 예. 하나만. 내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낙연 캠프한테 수도 없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쪽과 손잡지 마라. 왜냐면 얘들이 해왔던 게 이재명에 대한 극단적인 예. 이 행위를 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금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해찬 대표 포함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력과 손을 잡는 행위는 걔들이 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예를 들면 새날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스베이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이동용도 마찬가지일 거고 김용민도 마찬가지일 거고 시사타파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불러야 되니? 예. 이상호도 마찬가지일 거고 더군다나 국회의원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정치인 다 마찬가지일 거고 예. 이재명 마찬가지일 거고 그 세력들이 지금 이낙연에 붙어가지고 지금 환승 기사가 필요하고 댓글을 조작해야 되고 이 과정들 속에 최근에 김경수 지사 유죄가 난 거란 말이에요. 다 이어져 있는 거죠. 다 이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는 게 난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다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낙연은
이쪽 방송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엉뚱한 헤매고 있다는 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쪽 방송에 나가질 못하니까 예능 방송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못 잡으면 딴 거 뭐라도 잡아 해가지고 지금 푸시해서 너무 맥락 없는데 나가가지고 파리채 긁으면서 ASMR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똥파리 하필 또- 방송에 나가서요. 파리채 가서. 아니 연예인 방송에 연예인 나가서 방송. 아니 똥파리 방송에서 파리채 나가면 그거는 어. 뭐 하겠다는 거야. 그 연예인이 또 똥파리를 안 하보네. 그러니까 그런 자꾸 헛발질을 하는데 그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에 배댓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사실은 댓글. 베스트 댓글.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나 뭘로 보나 각 기사에는 당연히 베스트 댓글이 가장 지지율을 많이 받는 후보의 선풀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역지사지, 그거는 그렇게 인지상정입니다. 예. 근데 그 댓글을 이재명의 우호한 댓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딱 1시간이면 뒤집히는 겁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악랄합니다. 패턴이 딱 있는 거예요. 전과사범 뭐 폐륜 어쩌고 해가지고 그걸 딱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아까 환승기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게 한 5년에서 8년 정도 옛날 아무 맥락 없는 기사를 거기를 베이스캠프로 삼아서 거기에다가 주는 거죠. 지령을 때리는 거죠. 그 댓글을 이용해서 그 댓글란을 이용해서 이런 식은 사실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겁니다. 조직이 심하게 조직이고요. 왜 환승기사가 필요하겠냐고 들키면 안 되니까잖아요. 예. 꼬리 안 잡히려고. 그러니까 그런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은 이제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최종 후보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해자들이 앞에 있다고. 걔들과 손잡았다는 건 뭐야? 내가 이낙연 지지해줘야 돼?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보면서 좀 배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는 스치기만 했잖아요. 스치기만 했는데 감옥 갔어요. 그런 식으로 손잡고 실제적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나서 어떤 후폭풍이 올지 누가 압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요. 점점 이쪽에 소위 말하면 거의 전부는 이낙연 지지하기 어려운 쪽으로 갈 겁니다. 어떤 콘텐츠가 나와도 이쪽에서는 안 먹힐 거예요. 그런 포지셔닝 때문에. 평상시 때 이재명이 8, 9년 한 작업이에요, 이게. 이쪽 사람들한테 우호적으로 지내고 소통하고 하는 걸.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도망가 버려. 그리고 이쪽 사람들 수도 없이 공격해왔던 그 가해자들과 손을 잡고 있어요. 그 가해자들과 손절도 못할 겁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그렇겠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군 미필에 대한 악의적인 포스터를 그렸던 사람이 그 올린 글이 있어요. SNS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승패에 집착하지 않는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거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얘네들은 이낙연을 미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재명을 패기 위한 세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낙연 후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계속해서 조심스러웠던 거거든요. 저는 오늘부로 이낙연 포기. 뭐 컨텐츠 개혁 성향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무슨 공약 이행도 이런 걸 떠나서 이낙연 자체는 이제는 포기. 쉴드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자초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피해를 줬던 가해자들과 손잡는 것 자체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졌으니까 포기.